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 살해 혐의 남성 사건이 방금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연방 당국은 새 형사 고소장에서 누군가 루이지 만지오니의 탈옥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브루클린 연방 교도소에 와서 자신이 FBI 요원이라며 판사 서명이 있는 석방 서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특정 정황에 따라 그 남성이 만지오니로 추정됩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는 어떻게 성공을 확신했을까요? 그가 정말 성공할 뻔했나요? 이 일이 만지오니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정 컨설턴트와 함께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사이드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미드타운 맨해튼 거리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이 표적 살해된 사건은 이미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였고 피고인 루이지 만지오니는 5일 후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된 채 주 법원과 연방 법원 두 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기이한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만지오니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추측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방 당국은 미네소타 남성이 어젯밤 망지오니가 있는 브루클린 교도소로 바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BI 요원인 척했습니다. 그는 판사의 석방 명령이 있다고 주장한 듯합니다. 법 집행기관은 그 수감자가 망지오니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도관들이 그의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그는 당국이 수색한 가방에서 미네소타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서류가 아니라 바비큐 포크와 피자 커터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이게 보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가까이 갔던 건가요? 여기서 계획이 뭐였죠? 그리고 참고로 망지오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법정에 다시 출석해야 하나요? 내일인가요? 우리는 이 충격적인 새로운 형사 고소장을 한 줄씩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교도소 컨설턴트 저스틴 퍼퍼니와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이런 시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사건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루이지 만지오니는 2024년 12월 맨해튼 미드타운 호텔 밖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공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지오니는 며칠 뒤 펜실베이니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법원에서의 살인 혐의 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의 재판입니다. 이곳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저희는 이를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번 새로운 전개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국은 망지오니가 브루클린 연방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가 그를 빼내려 대담한 계획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곧 논의할 연방 고소장에는 루이지 망지오니의 이름이 실제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수감자는 단지 구금 중인 특정 수감자로만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법집행기관 소식통은 문제의 수감자가 실제로 루이지 망지오니였다고 여러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와 함께 이 모든 내용을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교도소 컨설턴트이자 저희 방송의 친구인 저스틴 프로펀입니다. 저스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보라서 급하게 모셨는데요. 혹시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수사관이나 법집행기관의 일원인 척하면서 적절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감옥에서 빼내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궁금합니다. 네, 첫 부분은 맞아요. TV에서 과장되게 보는 것과 정말 비슷해요. 러나르도가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프랭크 에버그네일로 조종사를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었죠. 사람들은 TV에서 누군가 감옥에 침입해 극적인 연설로 죄수를 풀려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서 점점 더 나빠질 때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만약 그들이 누군가의 팬이라면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연기하고 의상 입기는 아주 쉽죠. 하지만 속임수에 익숙한 교도소에서 약 17초 만에 누군가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체포한 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을 꾸미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뉴스에 나오지 않은 석방도 있나요? 유죄 판결이 뒤집힌 항소나 헤비어스 모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요원이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면 그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사전에 어느 정도 통보를 받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가 전날 미리 알 수도 있군요. 우리 커뮤니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례 관리자가 내일 석방이나 이송된다고 알려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장이 판사에게 전달되고 판사가 서명하면 그것이 연방보안관에게 전달됩니다. 그들은 연방교정국과 협조합니다. 교정국은 교도소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과정엔 서류 작업과 견제, 균형이 있으며 예전 최소 보안 캠프에 자진 입소할 때도 9명을 거쳤습니다. 9번이나 제 이름과 교정국 번호를 물어봤고 저는 캠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따르는 절차이며 그 절차 덕분에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걸 6초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자신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함으로써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들을 속일 수도 있었을까요? 꼭 그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완전히 솔직해져야 합니다. 법원 서류에는 그가 망지은혜를 풀어주려 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주목을 받고 있고 망지은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며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금액의 기금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잠시 가정해 봅시다. 솔직히 이런 일이 생겨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누군가 서류가 완벽하고 말을 잘하며 뛰어난 사기꾼이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람은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벽했을까요? 그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라면, 즉 이 사람이 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누군가와 협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 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는 TV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MDC의 문제, 에프스틴 사건, 경비원 임무 불이행 의혹 등으로 경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 감옥엔 고위급 죄수들이 많아 그 안에선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성공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위기라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말 빠르고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10분, 30분 이 긴 연방교도소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더 신중했으면 좋았고 사실이라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가 이성적인 사람과 상의했다면 모두 그에게 멈춰 넌 성공 못해 라고 했을 거예요.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걱정되시나요? 보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교도소나 구치소, 법원 어디에서도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이게 배트맨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조커를 탈출시키려는 것 같고 물론 존중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그가 오래 구금될수록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영웅으로 보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그는 자유롭게 전자발찌만 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석금을 모았으니 그는 지역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굳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수백 수천 명이 법원 밖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결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연방 사건에서는 법정 안에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투명하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접 들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굳어지고 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 형사 고소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는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정부의 이야기는 2026년 1월 28일 18시 50분경에 시작됩니다. 피고인 마크 앤더슨은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 접수 구역에 접근해 연방 교정국 제복을 입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FBI 요원이며 판사가 서명한 석방 허가 서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에 구금된 특정 수감자의 석방을 허가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오후 6시 50분이었습니다. 어젯밤 교도소 정문에서 그가 다가와 저는 FBI 요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렵죠? 경비원들은 증거를 요구했고 고소장에는 연방 신분증 제시 요청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마크 앤더슨은 연방 교정국 직원들에게 미네소타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뒤 무기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앤더슨은 연방 교정국 직원들에게 여러 문서를 보여주거나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검토해 보았고 그것들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스틴, 내가 말해야겠는데 그가 이런 권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 말은 만약 그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뒷받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런 불안정한 행동만 보여줬지. 그 수감자에 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는 이걸 계획하는데 15초밖에 안 쓴 것 같아. 신분증과 바비큐용 쇠꼬챙이 같은 걸 들고 있었다고 들었어.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 그거 말해볼게. 그 인용문을 한번 던져볼게. 마크 앤더슨은 연방 교정국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그가 가지고 있던 배낭을 수색하자 큰 바비큐용 포크와 둥근 강철 칼날이 나왔어. 이 무기 옆에 피자 커터가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 무슨 의도였을까? 계획은 없었어.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TV를 너무 본 것 같아. 복장과 신분증, 판사 편지만 있으면 풀려날 거라 생각한 거지. 오늘 오후 은행에 가서 판사 서명 서류를 보여주며 모기지 다 갚았으니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 직원들은 비웃거나 체포할 거야.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그런 무기와 편지로 들어가려는 건 플라스틱 칼로 포트녹스를 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할 일은 모든 혐의 하나하나를 다 따져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서를 조작했다든지 무기를 소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어느새 일이 커지는 거야. 오랜 시간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유죄가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가 필요한 치료를 받길 기도해. 꼭 치료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교도관이 재소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 우리는 그런 모방범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가 잘못한 걸 고쳐서 제대로 해낼 거야. 그리고 그를 여기서 빼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첫 번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해. 지금 보도를 통해 망지훈이 연방사건 심리가 내일 열린다는 걸 알았어. 우리는 판사가 곧 이 사건이 사형 선고 대상이 될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맨해튼 지방검사실은 판사에게 7월 1일로 재판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 연방사건 배심원 선정은 9월 8일 예정이야. 미국 검찰청은 주 정부 사건이 진행될 거라 밝혔어. 먼저 여러 번의 재판이나 여러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건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형을 추진한다면 그건 그들이 100%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부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들이 사형을 추진함으로써 그럴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형을 추진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다가올수록 이 사건은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것이고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 진행, 보안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의 이동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경험상 이런 일이 이번 의사 결정에 영향 줄까요? 전혀요. 아무 영향도 없을 겁니다. 미국 검찰청은 이미 결론 내린 것 같고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고통받길 바라며 사형을 원한다고 처음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처형만을 목표로 하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잠깐만요. 지금 모든 심리와 재판에 대비해서 마련된 보안 조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선정 첫날이나 재판의 개시 진술 첫날에 군중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법원 안팎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차나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직접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경력 동안 1500번 선고 공판에 참석하며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로 선고를 앞둔 자문 커뮤니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MS, 13 갱단원이나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 심지어 그들이 그동안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고 해도 보통은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방해 연방보안관이 없거나 판사가 그 사람을 구금하기 원할 때 한 명 정도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 범죄와 관련된 선고 공판에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9명의 연방보안관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모두 경계하며 교도소 입장 전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이 혼란스러워도 경계와 통제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스틴 포퍼니,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 에피소드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금 동부 표준 시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